형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언니가 알면.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처제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거든요. 난 더는 못 참겠어. 내가 먼저 날 바라본 거잖아. 남편 혜성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거칠고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백서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내가 날 보는 눈빛을. 저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거실을 살짝 내려다봤습니다. 소파에 혜성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처제 민지가 서 있었어요. 민지는 잠옷 차림이었고 혜성은 목욕 가운만 걸친 상태였습니다. 형부,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민지가 뒷걸음질 쳤지만 혜성이 일어나 다가갔어요. 71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큰 체격의 혜성이 54세 민지 앞에 서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 왜 자꾸 나한테 다가와?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일부러 내 앞에서. 그건 단지 일을 하려다 보니. 혜성의 손이 민지의 어깨에 올려졌어요. 민지가 움찔했지만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미란이는 요즘 계속 피해. 나이가 있다고, 피곤하다고. 그런데 넌 다르잖아. 아직 젊고, 예쁘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제 남편이 처제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형부, 제발 그만하세요. 언니가 깨면. 미란이는 수면제 먹고 잤어. 절대 깨지 않아. 혜성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미 계획된 일인 것처럼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싫어요. 정말 싫어요. 민지가 혜성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혜성이 더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그 순간 민지의 잠옷 어깨끈이 흘러내렸습니다. 보기보다 훨씬 예쁘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형부. 민지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당장 뛰어가서 둘을 떼어놓고 싶었지만 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시끄럽게 하지 마. 이웃들 들어. 혜성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형부는 언니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사랑? 64세 늙은 여자와의 사랑이 뭐가 있어? 난 아직 젊어. 아직 남자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64세 늙은 여자라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했던 남자가요. 드르륵.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성과 민지 모두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불이 켜져 있네. 이웃집 김 사장님의 목소리였어요. 열쇠를 잘못 가져왔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왔네요. 김 사장님이 당황하며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 형부님? 이게 무슨... 민지가 황급히 잠옷을 추스르며 물러섰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이야기한 거고. 혜성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갈게요. 민지가 뛰다시피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어요. 혜성은 한참 서 있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복도를 지나갔어요. 혜성은 저를 못 봤습니다. 여전히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저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본 장면이 현실인가요? 남편이 처제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혜성의 말이었어요. 저를 64세 늙은 여자라고 부른 것.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이럴 수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6개월.
황혼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가요? 복도로 나오니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혜성은 서재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혜성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침대에 누우며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잘 자고 있었구나.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자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이었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가요? 미란아, 사랑해. 혜성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저는 제가 헛것을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처제를 욕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눈이 이제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였어요. 부인,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64세라고 하시는데 50대로 보입니다. 처음 만난 날 혜성의 첫 인상은 완벽했습니다. 71세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 보였고 키도 크고 자세도 반듯했어요. 대기업 부사장을 지내다 은퇴했다는 이력도 인상적이었죠. 과찬이에요. 나이 들면서 거울 보기도 무서워지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품이 있고 우아하십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감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어느새 데이트로 이어졌어요. 혜성은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항상 제가 먼저 걷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미란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예약해뒀어요. 식당에서도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미리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에 마음이 자꾸 끌렸어요. 첫 번째 남편과 함께했던 35년의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전 남편은 낭만이나 로맨스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미란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주시겠어요? 몇 번의 만남 후 혜성이 프러포즈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건 아닐까요? 나이가 있으니까 더 빨리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아까워요. 혜성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시간을 끌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엄마 혼자 사는 게 더 걱정된다며 결국 찬성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조용히 했습니다. 혜성이 준비해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혜성의 칭찬에 또 한 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나이에도 여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신혼집은 혜성이 마련한 아파트였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에요, 미란 씨. 편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결혼 생활. 처음 몇 주는 정말 달콤했어요. 혜성은 매일 아침 커피를 끓여주었고 퇴근하면 늘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꽃다발이나 케이크, 때로는 예쁜 스카프나 액세서리였죠. 오늘은 뭘 가져오신 건가요? 미란 씨 얼굴이 더 예뻐 보이는 목걸이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관심과 사랑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한 달쯤 지나면서 혜성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리 와요. 첫 번째 밤이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부부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혜성은 같은 요구를 했어요. 어제도 했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부부인데. 71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왕성함이었어요. 저는 64세의 나이에 그런 활력을 따라가기 버거웠습니다. 여보, 저 오늘 좀 피곤해요. 또 그러세요? 혜성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변해버렸어요.
순간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 없어요? 난 아직 젊어요. 매일도 할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것도 하루에 여러 번?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나이에. 나이는 무슨 나이? 미란 씨가 젊고 예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달콤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무엇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신혼이었고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이런 적극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혜성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하루 평균 3번은 해야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나이 들수록 더 자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런 혜성을 보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71세 남자가 이렇게 집착할 수 있는 건가요? 여보, 혹시 병원에 한번. 병원은 무슨 병원? 내가 뭐가 이상해서? 혜성이 화를 냈어요. 평소의 다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거절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혜성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제 민지가 함께 살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언니 회사에서 잘린 거 아냐? 그냥 좀 쉬고 싶어서. 54세 민지는 저보다 10살 어린 처제였어요. 부모님이 늦게 낳은 딸이라 저와는 자매라기보다는 언니와 동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지내. 빈 방도 있고. 저는 혼자 지내던 처제가 걱정되어 제안했어요. 혜성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집도 넓은데 혼자 쓰기 아깝죠. 그때는 혜성이 단순히 친절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민지가 이사 온 첫날 혜성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민지 씨,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형부.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무거운 건 남자가 해야죠. 평소 제 짐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혜성이 민지의 작은 가방까지 들어주었어요. 형부가 정말 친절하시네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혜성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민지가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혜성의 눈이 계속 민지를 따라갔어요. 여보, 민지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신경 써요? 그냥 가족이니까 잘 챙기는 거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라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밤 제 의심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지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일까요? 응, 그냥 잠을 설쳤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계란을 꺼내며 스크램블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자꾸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민지야, 너도 괜찮아? 네. 아, 네. 괜찮아요. 민지는 대답했지만 계속 어색해했어요. 어젯밤 일이 부담스러운 게 분명했습니다. 형부는 아직 안 일어나셨나요? 아직이야. 원래 늦게 일어나셔. 사실 혜성은 평소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오늘 늦잠을 자는 것도 어젯밤 일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언니 할 말이 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젯밤 일을 털어놓으려는 건가요? 뭔데? 사실은 제가 곧 이사 나가려고 해요. 갑자기 왜? 오래 눌러앉기가 좀 그래서요. 그리고 혼자 살 때가 됐는 것 같아요. 저는 민지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더 이상 이 집에 있기 어려운 거였어요. 아직 급할 것 없잖아. 천천히 생각해봐.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혹시 제가 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내가 있어서 좋은데. 정말 그랬어요. 민지가 있으면 집안이 훨씬 활기찼고 가사일도 나눠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혜성 때문에 민지가 떠나야 한다니. 좋은 아침이네요. 그때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웃는 얼굴이었어요.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형부, 안녕하세요. 민지가 인사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혜성도 그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민지 씨, 잠은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하지만 민지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혜성은 잠시 민지를 바라보더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미란이, 오늘 뭐 할 계획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 그럼 민지 씨와 함께 쇼핑이라도 가보는 게 어때요? 오랜만에 옷도 하나 사고. 혜성이 제안했지만 민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왜요? 젊은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혜성이 계속 권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피곤해서요. 아침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어졌어요. 혜성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민지는 계속 신경 쓰이는 눈치였습니다. 민지 씨, 계란이 좀 짜지 않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소금을 너무 많이. 괜찮아요. 이 정도가 적당해요. 혜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민지는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혜성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급하게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민지야, 내가 할게. 넌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민지가 거절하며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 조심해. 제가 재빨리 그릇을 받쳤어요. 죄송해요, 언니. 괜찮아. 그런데 너 정말 괜찮아? 계속 손이 떨리는데. 민지가 잠시 설거지를 멈추고 저를 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뭘 죄송해 하는데? 그냥 제가 여기 있어서 불편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민지가 어젯밤 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잘못한 건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민지야. 제가 민지의 어깨를 잡고 돌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니가 봤어요? 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 다 알고 있어. 제가 민지를 끌어안았어요. 민지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민지를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남편이 어린 처제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언니, 저 정말 나갈게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지야,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하지만 형부는 언니 남편이잖아요. 제가 나가는 게 맞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피해자인 민지가 떠나야 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럼 며칠만 더 있어.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언니, 혹시 형부께 말씀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제발 말하지 마세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민지가 애절하게 부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혜성이 외출한 사이 저와 민지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가져온 게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친구가 차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민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저는 아쉬웠지만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민지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혜성이 나와서 물었어요. 민지가 짐을 싸는 걸 보고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이사 나간대요. 갑자기 왜요? 혜성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독립하고 싶다고 하네요. 독립이요? 여기서 지내면 편한데 왜 굳이? 형부,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민지가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혜성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두를 필요 없는데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했어요. 민지의 단호한 대답에 혜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혜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민지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요. 정말이에요? 혜성이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민지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럼 가끔은 놀러 와야 해요. 미란이도 외로워할 텐데. 네, 가끔 올게요.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에는 다시 오지 않겠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친구가 도착해서 민지를 데리러 왔어요. 짐을 차에 싣는 동안 혜성은 계속 아쉬워했습니다. 연락 자주 해요. 네.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요. 네. 고마워요. 민지가 차에 타려는 순간 혜성이 갑자기 다가가서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 씨. 네. 정말 저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민지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혜성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다행이에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해요. 혜성이 민지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럴 정도면 둘이 있을 때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형부, 이제 가야 해요. 민지가 억지로 손을 빼고 차에 탔어요. 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응, 잘 지내. 차가 떠나자 혜성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치 아쉬워하는 것처럼요. 들어가죠. 제가 말했지만 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혜성의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사도 대충 했습니다. 여보, 뭔가 속상한 일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민지가 갑자기 나가서 좀 허전하네요. 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혜성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혜성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별장에 다녀올까요? 별장이요? 네. 예전에 말했던 교회에 있는 작은 별장이요. 날씨도 좋은데 며칠 쉬다 오면 어떨까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혜성이 별장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별장이 있었어요? 아, 예전에 회사 동료들과 공동으로 구입한 거예요. 요즘은 거의 안 쓰는데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가곤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요? 네. 생각 정리도 하고 책도 읽고 미란 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혜성이 그런 취미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좋아요.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주말에 별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별장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주변에 다른 집들도 보이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별장이에요? 네. 어때요? 조용하죠? 작은 한옥 스타일의 집이었어요.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뭔가 생활감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혜성이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혜성이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창문의 커튼을 모두 쳤습니다. 왜 커튼을 닫히는 거예요? 밖에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더 편안하게 지내려면 이게 낫죠.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별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란 씨, 여기 앉아요. 혜성이 소파로 안내했어요. 거실은 아늑했지만
왠지 모르게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좋아요. 혜성이 커피를 타러 가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몇 개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파 쿠션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머리핀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머리핀을 집어들었어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지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 누구 것일까요? 여기 있어요. 혜성이 커피를 들고 왔어요. 저는 급히 머리핀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별장이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조용하고 좋네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머리핀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여보, 혹시 여기 다른 사람도 데려온 적 있어요? 다른 사람이요? 혜성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네.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아, 가끔 동료들과 함께 온 적은 있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별장에서 잠을 자는데 혜성이 유난히 적극적이었어요. 여보,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까 좋네요. 무슨 뜻이에요? 집에서는 민지도 있고 해서 조금 신경 쓰였는데 여기서는 우리 둘만 있으니까요. 혜성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저 좀 피곤해요. 피곤하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혜성이 더 강하게 안아왔어요. 저는 불편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혜성이 이곳에서 다른 여자와도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생각이 들자 몸이 굳어졌어요. 여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실에 가면서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침실 화장대 서랍에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용 귀걸이였어요. 제 것도 아니고 취향도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혜성이 이곳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별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혜성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척하는 혜성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의심이 계속 자라났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별장에서 잘 쉬었는데도 피곤해요? 혜성이 의아해했어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별장에서 발견한 것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혜성이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일 민지한테 연락해서 저녁에 함께 식사하는 게 어때요? 민지한테요? 네. 이사 나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안부도 물어볼 겸 해서요.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민지가 나간 후 계속 우울해하던 혜성이 갑자기 민지를 만나자고 하다니. 민지가 바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연락은 해봐야죠. 가족인데. 혜성이 고집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응, 민지야. 잘 지내고 있어? 네. 원룸도 구했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내일 저녁에 시간 있니? 우리가 저녁 사줄 테니까 나와서 같이 먹자. 전화 너머로 민지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내일이요? 응. 형부도 민지 안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 형부가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헤어지면 돼. 어때? 내일은 좀 바빠서요. 그래. 그럼 언제가 좋아? 며칠 있다가 연락드릴게요. 민지가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민지가 혜성을 피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뭐래? 내일은 바쁘다고 하네요. 바쁘다고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혜성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일자리 알아보느라 바쁜가 봐요. 일자리 알아보는 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혜성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런 혜성을 보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혜성이 혼자 외출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들과 저녁 먹었어요. 늦었네요.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좀 늦어졌어요. 혜성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무슨 고민인데요? 아, 별거 아니에요. 가족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는 혜성이 정말 친구를 만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혜성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그 장소에서 만나요. 아니에요. 미란이는 모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할게요. 혜성이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꼭 와요. 기다릴게요. 혜성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애정 어린 톤이었어요. 저에게는 절대 쓰지 않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혜성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요? 다음 날 혜성이 또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잠깐 일 볼 곳이 있어요. 언제 돌아와요? 저녁 전에는 돌아올게요. 혜성이 나간 후 저는 집안을 뒤져봤어요. 뭔가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성의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별다른 건 없었지만 휴지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조각들을 맞춰보니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어제 날짜였고 2인용 식사비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혜성이 어제 누군가와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옷장을 뒤져보다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성의 정장 주머니에서 여성용 립스틱이 나온 거예요. 제가 쓰는 브랜드도 아니고 색깔도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립스틱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혜성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더 큰 의문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일까요? 혹시 민지일까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너 혹시 어제 누구 만났니? 어제요? 아니에요. 집에서 쉬었어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민지의 대답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혜성이 만난 사람은 민지가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럼 대체 누구일까요? 그날 저녁 혜성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여보, 오늘 뭐 하셨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일 좀 보고 왔어요. 어디서 점심 드셨어요? 집 근처 식당에서요. 왜요? 혜성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호텔 영수증을 봤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혜성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성이 외출한 후 택시를 타고 뒤를 따라갔어요. 혜성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갔어요. 그리고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꽤 예쁜 여자였습니다. 혜성이 그 여자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정말 친밀해 보였어요. 혜성이 그 여자의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고 손을 잡고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재혼한 지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날 밤 혜성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오늘 늦으셨네요.
응, 일이 좀 늦어져서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좀 그렇네. 혜성은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거짓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혜성이 잠자리를 요구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여보,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요. 또요? 요즘 계속 그러시네. 혜성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죄송해요.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그럼 내일은 꼭이에요. 혜성이 못마땅해하며 돌아 누웠어요. 저는 그런 혜성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혜성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혜성의 전용 기사인 영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수 씨, 시간 있으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혜성 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영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영수 씨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모님, 혹시 뭔가 찝찝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 혜성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영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역시 그러셨군요. 영수 씨도 아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언제부터 아셨어요? 한 달 전부터요. 사장님이 자주 그 여자분을 만나러 가셨거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회사 후배라고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이고 이혼한 여자분이라고. 오래 만났어요? 제가 보기로는 몇 달 된 것 같아요. 그럼 저와 재혼하기 전부터 만났다는 뜻이었어요. 아니면 재혼 직후부터 시작됐거나요. 영수 씨, 혹시 전 부인에 대해서도 들은 게 있나요? 영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부인, 사실 전 부인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네. 사장님의 과도한 요구와 외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결국 우울증에 걸리시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혜성의 전 부인이 자살했다니. 그때도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면이 있으세요. 영수 씨의 말을 듣고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혜성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부인 조심하세요. 사장님은 겉으로는 신사적이지만 실제로는. 알겠어요. 고마워요, 영수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전 부인처럼 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혜성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별장에 가면 어때요? 별장에요? 네. 날씨도 좋고 둘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별장에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침실 화장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빨간색 실크 스카프였어요. 명품 브랜드의 고급 스카프였습니다. 제가 가진 적도 없고 취향도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카프에서는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는 향수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습니다. 여보, 뭘 하고 있어요? 혜성이 들어와서 물었어요. 저는 급히 스카프를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장대를 보고 계시네요.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둘러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성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별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혜성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중 영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혹시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더 있어서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영수 씨를 만났어요. 부인, 사실 제가 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뭔가요? 사장님이 그 별장에서 여러 여자들을 만나신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러 명이요? 네. 그리고 처제분도 한번 그곳에 데려가신 적이 있어요. 민지를요? 네. 처제분이 이사 나가시기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직접 운전해서 모셔다 드렸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혜성이 민지를 별장에 데려갔다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처제분이 나올 때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울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제 마음이 아팠어요. 민지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웬일이세요? 민지야, 잠깐 만날 수 있어? 할 말이 있어서. 민지를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지야, 혜성이 너를 별장에 데려간 적 있지? 민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언니가 어떻게 영수 씨한테 들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지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혜성이 갑자기 별장 구경시켜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혜성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니보다 제가 젊다고 저랑 함께 있고 싶다고.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나오겠다고 했어요. 그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요? 언니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혜성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민지를 별장에 데려간 적 있죠? 혜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그냥 별장 구경시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구경만이요? 물론이죠. 다른 뜻은 없었어요. 하지만 혜성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다른 여자는 뭐예요? 며칠 전에 호텔에서 만난 그 여자 말이에요. 혜성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어떻게? 직접 봤어요. 혜성 씨가 그 여자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지.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와 혜성은 같은 방을 쓰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마지막으로 별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혜성이 외출한 사이에 혼자 가서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별장에서 저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소파 뒤쪽에서 찾은 빨간색 속옷, 화장대에 있던 여성용 화장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거실 책상 서랍에서 여러 여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진 -42세, 회사 후배, 이혼. 미경 -48세, 학원 강사, 미혼. 영희 -55세, 카페 사장, 이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민지 -54세, 처제, 미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지 옆에는 실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분노로 떨렸어요. 혜성이 민지를 그런 목록에 넣어뒀다니. 결단. 집으로 돌아와서 혜성을 기다렸어요. 저녁 때 혜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별장에 다녀왔는데요. 혜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별장에요? 왜 갑자기? 이걸 찾으러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과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혜성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혜성 씨, 우리 재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몇 명의 여자와 만났어요? 미란이, 제발 들어봐요.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다 여기 적혀 있는데. 저는 수첩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특히 이건 뭐예요? 민지 이름까지 왜 여기 있어요? 혜성이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혜성 씨, 전 부인도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건 다른 문제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며칠 동안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결론은 뻔했어요. 혜성 씨,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뭔데요? 이혼하고 싶어요. 혜성이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놀란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굳이 말해야 하나요? 다 아시잖아요. 혜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너무 쿨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혜성에게 그냥 교체 가능한 존재였던 거예요. 사랑이나 애정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65세에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성과 헤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유튜브를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동네 청년센터에 가서 배웠습니다. 채널 이름을 미란이네 집밥으로 정했어요. 첫 영상은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5세 미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해온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조회수가 몇 개 안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다른 요리를 올렸습니다. 한 달 후에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미란 할머니, 혼자 사는 노하우도 알려주세요. 황혼 이혼 후기도 들려주세요. 시청자들이 다양한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요리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이야기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65세에 새로 시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어요. 저도 힘든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이 많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튜브 수익도 생활비로 충분했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고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65세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민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언니, 유튜브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가 났어요. 좋은 사람도 만났고요. 어느 날은 혜성에 대한 소식도 들었어요. 또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 사람은 변하지 않네. 하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65세 시니어 유튜버로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나이 든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황혼의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65세에 찾은 이 새로운 인생이 저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합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황혼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뿌듯해요. 오늘 이야기가 혹시 당신 마음에도 스쳐 지나갔나요? 누구나 가슴속에 말하지 못한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기 황혼백서는 그 목소리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이 작은 불빛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